자 그러면 이제 경도풍, 경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이전에 다시 조금 복습을 해보면 자연좌표계에서 일반화된 가속도의 표현, 이때 t 햇으로 되어 있는 성분을 무엇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무슨 가속도? 접선 가속도. 그 다음에 n 벡터로 되어 있는 r분의 v 제곱을 구심 가속도로 생각을 하고 자연좌표 계상에서 이렇게 t 벡터, n 벡터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체크해봤어. 그리고 또 유체에 작용하는 힘에 의한 가속도를 또 표현해보면 이제 흐르는 방향에 대한 압력 경도력과 그 다음에 이제 구심 가속도 방향, 이 n 벡터 방향에 대한 구심 가속도, 그리고 전향력은 유체의 흐름 방향의 오른쪽 혹은 뭐 남방으로 왼쪽 이렇게 작용을 할 테니 이 n 벡터의 방향을 가지고 크기는 fv를 가지고 방향은 이제 상황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토대로 t 벡터와 n 벡터 사이에 어떤 관계를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했어. 그리고 이제 지윤풍에서는 이제 흐름 방향에 대한 즉 이제 라운드 S분의 라운드 P가 0인 것을 확인해서 가속도가 매우 작거나 거의 없는 상황이 되고, 반면에 흐름 방향의 수직인 이 n 벡터에는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행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지균풍이니까 이렇게 두 개의 항을 가지고 그 이제 유속도 같은 것을 알아볼 수 있다. 이때 R은 왜 사라진다고 했지? 이 n 벡터 상에서 R의 항은? 그래, R이 무한대니까, 즉 등압선이 직선이고 흐름 방향도 공률이 없는 직선이니까 그렇게 이 R분의 V 제곱이 즉 구심 가속도 중에 이 R분의 V 제곱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해봤고, 마귤러 방정식은 정력학 방정식과 그 다음에 지균 풍속, 요 지균 풍속, 뭐 지형 유속 사이의 관계식을 연직 그리고 수평 모두 다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서 소개가 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 위에 있는 첫 번째 경계의 기울기 델타 x분의 델타 h1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층 경계 여기 델타 x분의 델타 h2 요 두 개를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에서 또 좀 뭐 의의가 있다면 할 수 있겠고, 또 여기 있는 위의 식을 요 식과 요 식 요 두 개를 적절히 변형을 해서 뭐 V2 즉 요 두 번째 경계층 여기서의 어떤 지형 유속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헤아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마귤러 방정식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체크하고 넘어가보자. 이제 경도풍 경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요 영상을 우리가 봤었나 안 봤을 것 같은데 혹시 영어로 된 거 따로 안 봤지? 그래,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자. 영상 보는 거 좋아하지 너희들? 그래. 어제 영어 듣기는 좀 괜찮았나? 오 그래, 그러면 영어 듣기 한번 해보자. 이게 닭가슴살 시켜볼까요? 자막도 켜줄게. The development of wind patterns. 자, 바람 패턴의 발달. Although wind generally moves from areas of higher atmospheric pressure toward areas of lower atmospheric pressure, the exact path taken by wind is determined by the balance of three forces. 일반적으로 어떤 바람의 흐름이 이제 고기압 환경에서 저기압 환경으로 가지만 그 바람의 정확한 흐름은 이제 세 개의 힘의 균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런 이야기였어. 잘 들리지? Pressure gradient force is caused by a difference in atmospheric pressure from one location to another. 어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어떤 압력 차이가 기압 경도력을 만들게 된다. The pressure gradient force moves air directly from high to low pressure. The Coriolis effect, or Coriolis force, is caused by the rotation of Earth. The Coriolis force deflects freely moving objects to the right in the northern hemisphere and to the left in the southern hemisphere. 여기서 deflect가 뭘까? deflect.
동사겠지. 뭐지 혹시? 사가 리플렉스니까 어 디플렉스를 굴절. 굴절. 방향을 이제 전환시키는 그런 것에 관련된 표현이에요. 동사가. Friction force slows wind near the surface. 이제 파란색 마찰까지 표현이 되는 상황이야. In this animation, you'll see how the 그 앞선과 combination 바람 of these 흐름 사이의 forces 각도를 뭐라고 했지? influences 그래서 wind direction. 경과. 경각이라고 했지. The map you see shows a simple pressure gradient in the northern hemisphere 아침에 mapped 너희들 with 깨우려고 지금 고생하고 isobars. 있는 거야. Later, you will 아무 말 다 explore 하고 있는 거야. three kinds of wind patterns, only by surface, by wind if the pressure gradient 근데 얘들 force 요것도 were 한번 the only 생각해보자. factor 지금 요 influencing 표현에서 wind 오류가 하나 direction. 있어. 무슨 오류가 있을까? 다른 방향으로 불고 있는 게 유일한 요인이라고. 여기는 뭐 유일한 요인 지금 기압 경도력만 얘기하고 있는 건 맞아. 근데 그래 요 화살표를 한번 볼까? 이 화살표의 의미가 빨간색이 압력 경도력이거든. 기압 경도력. 근데 지금 여기 등압선의 간격과 등압선 사이에 어떤 크기가 4mB랑 똑같잖아. 네. 그러면 이 기압장에서 기압 경도력 즉 마이너스 로 분의 1에 라운드 이 지금 흐름 방향이니까 라운드 S 분의 라운드 P가 어때야 돼? 일정해야 되지. 네. 즉 S 방향 흐름 방향에 대한 압력의 변화가 일정해야 되잖아. 근데 화살표가 계속 어때 지금? 막 이래 되고 있지. 그래서 이 표현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 그리고 바람 속도도 아까 얘기해줬지만 점점 사실 빨라져야 되겠지. 힘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속도를.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놓지는 않았던 거야. 빨간색 화살표의 길이는 일정해야 하고 초록색의 화살표의 길이가 점점 커져야 되는 게 보다 명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 Notice that the red pressure 그리고 gradient 객관적으로 뭔가 force 보일 필요는 arrow 있겠지. crosses the isobars at 90 degrees, propelling the wind directly from high pressure to low pressure. The wind pattern you see here is hypothetical. Wind follows such a path only for very short distances. Upper atmosphere wind pattern. In the upper atmosphere, above about 700 meters, friction with the MB는 밀리바라는 의미야. 밀리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지급풍은 됐고, 요거는 우리가 많이 봤었지. 지투에서도 이렇게 되면서 되는 걸 많이 봤었잖아. 쌤 학습지에도 넣어놨고. 근데 경도풍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잘 소개가 안 되어 있단 말이야. 그걸 pressure 보여주려고 해. gradient when 700 meters. 자, 갑시다. I see a map of a high pressure cell or anticyclone in the northern hemisphere mapped with isobars. 지금 고기압이 Pressure gradient only. If the pressure gradient force were the only factor influencing wind direction, 이렇게 되겠지. air would move directly out of a high pressure cell. The wind pattern you see here is hypothetical. Wind follows such a path only for very short distances. Upper atmosphere wind pattern. In the upper 자, 어떻게 될까 여기서? 여기서 한번 손으로 표현해봐. 지금 저기 가는데 어떻게 될까? 나선형으로 불다가 오른손의 법칙 그래. 오른손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고기압의 중심에서는 무슨 기류가? 하강 기류가 흐르고 그래서 엄지 손가락을 하강 기류 아래로 꽂으면은 그 나머지 4개 손가락에 어떤 감쌌을 때 그 방향이 이제 고기압에서의 고기압 중심에서 발생한 어떤 바람의 흐름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는 상식이니까 마찰이 없다 맞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경도풍을 생각해봐야 되고 그 경도풍은 등압선은 어떻게 돼? 나란하게 이렇게 뱅글뱅글 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atmosphere, a balance is achieved between the pressure gradient force that propels wind. 요런 상황으로 계속 뱅글뱅글 돌겠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앞서 얘기했던 요 마이너스 로 분의 1에 라운드 S 분의 라운드 P 흐름 방향에 관한 압력 변화는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래서 접선 방향에 관한 가속도 즉 여기서 더 빨라지고 여기서 더 느려지고 막 그런 접선 가속도 상에서의 변화는 없을 거야. 단 구심 가속도는 있어 없어? 있지. n 벡터에 관련된 항은 있을 거야. 어떻게 있을까? 여기서는 지금 표현된 것 같이 이 빨간색이 압력 경도력일 거고 그 다음에 요 힘이 전형적 힘일 거고 그리고 요 두 개 힘의 차이가 어떤 힘이다? 고심가속도. 구심 가속도가 된다. 이때 C라고 표현할 거야. 얘는 지금 사실 더 화살표 길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뭐 이거 세모와
동그라미를 더한 게 네모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이제 n 벡터 상에서 이런 얘가 더 크고 얘가 작고 그래서 안쪽으로 계속 이제 돌아가는데 그 크기의 차이만큼 어떤 원심 가속도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되는 거고. 여기 이 그림에서는 구심 가속도와 관련된 화살표가 없어. 그건 또 조금 아쉬운 부분이야. 그 내용을 우리가 이따가 해볼 거야. Wind directly away from high pressure, and the Coriolis force deflection to the right. A 이렇게 geostrophic wind pattern develops, with wind flowing parallel to the isobars in a clockwise direction around an upper atmosphere high. Notice that as soon as the pressure gradient force propels air away from the high, 프로파트가 뭐야? 밀어내는 뭐라고? 밀어내는 쌤 귀가 어둡다. 마스크를 써서 그런 거. 뭐라고? 프로펠러. 프로펠러. 프로펠러가 갑자기 왜 나온대? 그 프로펠 하는 게 프로펠러니까. 어. 프로펠러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그 동작이 프로펠러. 오. 아 그러면은 여기 봐봐. The pressure gradient first propels air away from the high 되어 있는데 밀어내는 밀어내는. 프로펠러 의미는 어떻게 뭐 하게 하다, 뭔가 강제로 뭘 하게 하다라는 동사야. 그래서 그래 프로펠러와는 또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프로펠을 쳐보면 뭐 나아가게 하다, 몸을 이렇게 뭔가 하게 하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게 하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서 the Coriolis force deflection to the right starts the wind moving in a clockwise direction. 자, Friction 이제 force 상층이 아니라 slows the 지상에서 wind. 보면 이렇게 되겠지. Near the surface, friction force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기압 경도력은 아까와 같지만 마찰이 있으니 속도가 충분히 빨라지지 못해서 전향력 FV가 충분히 커지지 못해. 그러니까 압력 경도력만큼 혹은 압력 경도력보다 전향력이 더 커져야 이 경도풍처럼 나타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게 원심력이 또 나타날 거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검은색 화살표가 더 작잖아. 그리고 파란색 저기 마찰력이 또 표시가 되잖아. 그래서 경합선을 가로질러서 지금풍에서 가로지르는 것처럼 지상의 경우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다. slows the wind, 이것도 아마 and this 배웠을 거야, reduces 그치? the Coriolis force deflection. 연습을 하는 거라 The 생각이 듭니다. Coriolis force deflection in wind divergent low pressure 자, 그러면 cells. 저기야 You now see a map 저기야 of the low 좀 pressure gradient only. 압력 경도력만 생각하면 If the 중심을 pressure 쭉 gradient 빨려 force were the 들어가겠지. only factor influencing the wind pattern you see 근데 here 여기서 is 전향력 생각하면 hypothetical. 어떻게 될 것 같아? 한번 너희가 생각해봐봐. 얘가 화살표로 가다가 전향력을 작용해서 전향력이 작용해서 경도풍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방식으로 얘 화살표가 이동할까? 꽃 모양처럼 꽃 모양처럼. 이렇게. 꽃 모양처럼 이렇게? 이거는 뭔가 편소풍 파동 같은데? 꽃 모양은? 맞아. 막 이렇게 다들 뭐 춤을 추고 있는데 맞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야. 약간 비틀비틀하면서 그렇게 될 거야. 그런 자료가 우리 교과서에 없어서 Wind follows such a path only for very 그래서 보면 In the upper atmosphere, 이렇게 되는 a 거지. balance is achieved between the pressure gradient force that propels wind directly toward low pressure and the Coriolis force deflection to the right. A geostrophic wind pattern develops, with wind flowing parallel to the isobars in a counterclockwise direction around an upper atmosphere low.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Notice that as soon as it starts the 마찰을 wind 고려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near the surface, 이렇게. friction force slows the wind, and this reduces the Coriolis force deflection. The Coriolis force deflection to the right introduces a counterclockwise spin, but the pressure gradient force propels wind into the low. 이런 반시계 As a 방향으로. result, wind converges into a surface low in a counterclockwise direction. To the low, the Coriolis force deflects the wind. 그래서 요 영상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요 영상은 우리 팀즈에 또 쌤이 올려놨으니까 혹시 한 번 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여기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알았지?
그래서 다시 돌아보자. 경도풍 너무 한번 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라운드 S분의 라운드 P는 0일 것 같다. 그래서 적정 가속도에 변화는 없다. 0이다. 자, 반면 이제 n 벡터는 존재한다. 요 수식은 너희가 집투에서 봤어, 맞지? 그 대기의 수평 방향에 대해서 대기에 적용하는 힘 세 가지, 중력 마찰력 빼고 원심력, 전향력, 기압 편도력 이 세 가지의 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얘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제 V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 맞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풀면 이 경도풍의 풍속을 계산할 수 있어. 우리 G2 때는 무슨 풍속만 막 주구장창 보았어? 직용 풍속, 그치? VG, 지오스트래픽 윈드를 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경도 풍속까지 두겠다는 거야. 그럼 이 V를 이제 근해 공식을 잘 쓰면 너희들 잘 쓰겠지? 그럼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경도풍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 예를 들면 중심이 고기압일 때, 또 중심이 저기압일 때, 또 뭐 남반구일 때, 북반구일 때. 그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을 이제 다 따져 보려고 하는 거야. 이 수식에서.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어떤 경우의 수들이 가능하냐? 첫 번째는 바로 F. F를 따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전환력이 위도. 위도. 그러면 이 오메가 사인 파이에서 그 파이가 0에서 플러스 90이냐, 0에서 마이너스 90이냐에 따라서 양이 되기도 하고 음이 되기도 하잖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 F. 두 번째는 바로 이 R. R의 부호. 공률 반경이야. 그냥 반지름이 아니야. 공률 반경이야. 이때 공률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 있다 했었어. 네. 기억이 나나? 그래서 플러스의 경우는 어떤 방향으로의 공률 반경이 만들어지는? 반시계 반시계 방향. 그래서 뭐 마이너스일 때는 식이고. 그래서 R도 이게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이 흐름 방향에 대해서 얘가 이런 식의 공률 반경을 만들어낼 건지 이런 식의 공률 반경을 만들어낼 건지가 결국 R이 결정하기 때문에 R의 부호도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플러스를 쓸지 마이너스를 쓸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요거 라운드 N분의 라운드 P. 이거 왜 이렇게 다들 마크가 좀 안 나올까? 이 정도면 잘 안 나오는 거 아이가? 버려도 되겠지? 좀 버려야 되겠다 싶은 것은 바닥에 둘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체크를 해서 관리 좀 해줘. 그래서 라운드 N분의 라운드 P는 결국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봤던 이런 흐름 방향에 대해서 이 방향이 플러스 N 방향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 방향이 압력이 크냐? 아니면 마이너스 N 방향으로 압력이 커지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라운드 N분의 라운드 P의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다 따져봐야 돼. 그럼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까? 16가지. 맞아, 16가지가 나와야 돼. 근데 16가지 하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좀 편의상 F가 플러스인 상황, 북반구에서 생각을 하고 나머지 8가지 경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 그리고 여기서 또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것은 루트 안에 있는 것이 우리 풍속이 허수일 수가 있겠나? 아니겠지.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것은 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자연좌표계 상에서 이 V라는 것이 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 이미 이제 T 벡터를 결정해 놨기 때문에 V가 음인 상황을 생각하지 않아서 V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다. 자, 그리고 경우의 수를 이렇게 8가지 쪼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사실 여기 있는 이제 답을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반에서 이 프린트를 출력하는 과정에 좀 실수가 있어서 답이 아마 너희들이 다음 페이지에 다 있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거기에서 또 너희가 한번 적어봐. 혹시 그리고 지금 2반만 아마 2반만일 텐데 2반만 그렇게 4개의 슬라이드가 하나의 페이지에 있게끔 출력을 쌤이 했었어. 그래서 혹시 이거 좀 작아요, 좀 큰 거 출력을 희망합니다 하면 쌤한테 와. 그럼 쌤이 그 이제 2개씩 해가지고 출력이 되는 그것도 특별히 2반은 출력을 따로 해주도록 할게. 알았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자.
첫 번째 경우로 플러스이면서 마이너스 라운드분의 라운드 P가 양의 값, 그 다음에 R이 양수인 그런 상황에서 여기 루트에 있는 요 뒤에 두 번째 항, 이 두 번째 항에 가능한 범위, 이걸 뭐라고 할까? 가능한 범위라고 하자. 자, 그러면 얘네들을 한번 넣어볼게. 특히 이 두 개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루트 안에 있는 첫 번째 항 4분의 F제곱 R제곱은 무슨 값일까? 항상 양수겠지, 맞아. 그리고 R의 값이 양수이면서 마이너스 라운드 분의 라운드 P가 양수라면 이 두 번째 항은 무슨 값을 가지겠어? 양수지. 그러니까 양수에다가 양수를 더해. 근데 그렇다면 루트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될까? 2분의 F. 그렇지. 얘보다 커야 되겠지. 여기 뭘 더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루트 안에서 빠져나가는 거 어떻게 하든 얘가 가능한 범위는 반드시 얘가 2분의 F R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절대값을 여기에 써줘도 되고 사실 F가 음일 수도 있으니까 뭐 여기 전체에 적어줘도 된다. 그건 뭐 크게 상관없어. 어쨌든 이렇게 요 루트 안에 있는 것에 가능한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플러스의 값이야. 그리고 R이 양수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FR은 무슨 값이지? F가 양수 북방구고 R이 양수니까 음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FR에다가 더하기 뭐한다? 2분의 FR보다 큰 값을 더한다. 그러면 V가 가능한 이제 치역은 어떻게 되지? 양수. 치역이라고 하면 되나? 이거는 다른 곳에서 쓰나? 이런 표현은? 함수. 그냥 범위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래. V에 관한 지금 함수 여러 개가 섞여 있으니까. 자, 그래서 V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하면 결국 V가 이제 0보다 큰 그런 상황이 되겠다. 왜 0보다 같아라고 쌤이 얘기하지 않았냐 하면 여기서 0과 같으려면 V가 0인 상황이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0이어야 되지. 네. 근데 얘가 0일 수도 있을까 지금? 아니요. 우리가 그래서 세 힘의 평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0인 상황을 즉 기하병돌이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선형풍을 얘기하겠다라는 다른 이야기야. 그래서 얘가 있어야 한다는 지금 조건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등호는 여기 빼놓은 거야. 자, 어쨌든 V가 0보다 커.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 자,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여기가 T 벡터야. 여기가 플러스 N 벡터라고 하자. 너무 좋아. 크기가 다른가?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라운드 n분의 라운드 P가 양수인 상황이면 라운드 n분의 라운드 P가 음수인 상황이야. 그럼 플러스 N 방향으로 감에 따라 압력이 어떻게 된다는 거지? 감소한다는 거지. 그럼 즉 여기가 저기압이고 여기가 고기압인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그리고 R이 양수인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곡률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흐름 방향에 대해서 반시계의 방향. 그러니까 이 방향에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등압선을 만약 이 경도풍을 따라서 완성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해되나? 그럼 이 경도풍은 어떤 경도풍이다? V가 0보다 크면서 중심에 저기압이 있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상적인 저기압의 상황이야.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는 정상 저기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첫 번째 경우야. 선생님이 방금 썼던 것과 동일한 상황이지. 이상보다는 뭐 크다라고 사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것에 크게 너무 연연하지는 말자. 자, 그럼 여기서 이 유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현해보자. 유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현해보자. 자, 먼저 이 방향으로의 PGF, Pressure Gradient Force 이렇게 쓸게. 기압 변동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무슨 힘이 있겠다? 전향력이 또 있겠다. CO 코리올리. 그 다음에 여기서 원심력은 어디에 있을까? 원심력은 바뀌겠지. 바깥으로 이렇게. 원심력은 센트리퓨걸이라고 해서 C라고 표현을 할게. 그래서 이렇게 힘을 세 가지 힘을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과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라고 봐주면 됩니다. 근데 이때 이 표현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이 화살표의 길이가 조금 매치가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 뭘 좀 길게 해줘야 될 것 같아. L. 뭐 L이 아니고 L은 요거 말하는 거고. 네. 여기서 P. P 그렇지. 즉 기압 경도력을 좀 더 크게 해서 이 두 개와 얘를 같게 표현해줘야 하겠지. 그래서 이 표현이 아쉬워서 선생님이 좀 더 외국의 사이트 가서 좀 찾아보니까 괜찮은 자료가 있더라고. 벌써 괜찮진 않네. 자, 요런 그림이 또 있는데 얘는 화살표의 굵기를 길이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요 그림을 보면 파란색은 이제 이 코리올리 전향력 더하기 원심력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길이가 요것의 길이와 같은 거 같나? 여기서 이거 붙이면은 이만큼 될 것 같나? 네. 그래요. 너희들 굉장히 이쁘게 봐주는구나. 알았어. 여기서 이걸 붙였을 때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 길이가 같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레귤러 로우 또 정상적인 저기압 상황 방금 우리가 그림에 그렸던 것과 동일한 상황으로 봐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체크해 보는지는 알겠지. 그럼 두 번째 한번 해볼게. 두 번째. 여기서 지금 얘는 동일한 상황이야. 근데 R이 이번에는 음수야. R이 음수인 상황이면은 우리가 여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거라는 것을 생각했지만 R이 양수니까 어디로 생각해야 된다? R이 음수니까 시계 방향을 생각해 보자. 좀 지울게.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이다. 잘 나온다. 자,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상황에 이런 경도풍이라면 등압선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중심에 고기압이 있는 상황에서 고기압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잘 흐르는 것 같아. 하강 기류가 있고 시계 방향으로. 근데 여기서 한번 이 V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이러한 경우에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그러면 R이 음수야. R이 음수고 이 마이너스 라운드 분의 라운드 P가 양수야. 그럼 이 전체가 뭐지? 음수지. 그러니까 4분의 F제곱 R제곱에 뭔가가 빼져야 돼. 그러면 이 루트 안에서 나오는 이 전체 값은 어디서 어디에 영역이 가능할까? 음수는 안 되니까 0보다 커야 될 거고 뭐보단 작아야 돼? 2분의. 맞아. 2분의 FR보다 작아야 될 거야. 여기는 루트 값이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그런데 여기 우리는 이제 플러스의 상황을 따지고 있고 R이 음수야. 아까 R이 양수였는데 이번엔 R이 음수니까 앞에 있는 항이 전체가 무슨 값이 돼? 양수가 되지. 그 양수에다가 요만큼이 더해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V는 항상 뭐보다 크겠어? 2분의 FR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이 근의 공식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플러스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기압선 경도풍에서 이상하게 항상 이 속도가 2분의 FR보다 커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이 돼. 그게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이상 고기압이다 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왜 V가 항상 2분의 FR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그림을 한번 보자. 이상 고기압의 경우 지금 아노말러스 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방금 봤던 이 이상 고기압에서의 상황인데 여기서 한번 볼게. 이렇게 흐르는 상황을 지금 여기 하필 표현을 했네. 자, 그러면은 진행 방향의 오른쪽 전향력이 있어. 그 다음에 그래 하이에서 로우로 압력 경도력 여기 표현이 되어 있어. PGF.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플러스라고 했고 V가 항상 2분의 FR보다 커야 돼. 그렇게 V가 빠르면 원심력도 커지지만 V가 빠르면 뭐도 커져? R분의 V제곱 원심력도 커지지. 근데 V가 항상 2분의 FR보다 커야 되니까 원심력이 이 압력 경도력보다 큰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근데 일반적으로 대기에서 이 세 힘의 어떤 스케일을 비교해 보면 원심력이 압력 경도력보다 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상하다. V가 2분의 FR보다 항상 커야 되는 것도 이상하고 원심력이 압력 경도력보다 큰 그런 상황도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상 고기압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나중에 하겠지만 이상저기압도 마찬가지야. 아노말러스 러브 이상저기압도 이 원심력이라는 힘이 압력, 경도력과 전력력을 더해서 나온 값과 같아야 되는 원심력이 이 세 개의 힘 중에 가장 센 그래서 원심력이 가장 센 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V가 FR보다 무조건 커야 되거든. 이때 나중에 따져보면 그럼 속도가 엄청 빨라야 R분의 V 제곱이기 때문에 원심력이 얘네 둘의 힘보다 더 커지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져. 공식으로 봤을 때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이런 게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저기압 혹은 이상고기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따져봤을 때 V가 왜 항상 저렇게 뭐보다 커야 한다라는 결과가 나올까? 이상하다 라고 해서 학자들의 이름을 진짜 아노말러스 하이, 로우 이렇게 이상고기압이라고 붙였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상고기압, 이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 그 다음 세 번째를 따지고 보면 이제는 쌤이 뭐 하나하나 안 할게.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지? 그래서 세 번째 경우 루트를 해봐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라운드 분의 라운드 P가 음의 값이고 R이 양수이고 이제 이게 플러스인 상황에 대입을 쭉쭉쭉 해보면 위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져.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R이 양수이면서 요만큼이기 때문에 즉 얘가 음수이면서 뒤에 뭘 더한다? 이것보다 작은 값을 더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V가 음이 되는 항상 0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지. 그건 자연좌표계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V의 가능한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8가지 경우의 수 중에 4가지는 의미가 없는, 즉 정상도 이상도 아닌 어떤 의미가 없는 V가 음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이런 상황으로 내가 이해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한번 볼까? 이런 상황. 이제 플러스이면서 마이너스 라운드 분의 라운드 B가 음이고 R이 음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 V가 항상 FR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 얘가 마이너스 2분의 FR인데 R이 음수니까 2분의 FR에다가 뭐가 더해진다? 항상 2분의 FR보다 더 큰 값이 더해져. 그러니까 항상 FR보다 더 큰 값이 만들어지겠지. 2분의 FR 더하기 2분의 FR.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원심력이 다른 두 힘보다 더 커져 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때 이제 중심은 저기압이 만들어져 있거든. 그래서 이상한 저기압이다 라고 결론이 나온다고 이해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뒤에서 쭉쭉쭉 따지고 보면 여기 6번째 경우의 수 여기 마이너스이면서 마이너스 라운드 분의 라운드 P가 양의 값이고 R이 음수인 이런 상황일 때 V가 항상 0보다 크고 그리고 2분의 FR보다는 작아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 이게 V가 좀 이게 영역이 딱 정해져. 그래서 이런 상황에 중심에는 이제 고기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상 고기압이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그래서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봐. 우리 고기압일 때, 우리나라가 고기압이 중심에 딱 위치해 있어. 그러면은 기압 경도력이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압이 높을 때 고기압이면 바람이 세게 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주위에. 근데 너희가 느끼는 것처럼 고기압일 때 바람이 센 느낌이야? 저기압일 때 바람이 센 느낌이야? 저기압일 때, 그치? 그 이유가 이런 이유야. 정상 고기압에서 바람이 생겨날 수 있는 영역은 정해져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고기압인 경우 더 굳이 자세히 설명 안 해야 되겠다. 어쨌든 정상 고기압의 상황에서는 정상 저기압에서는 그 제한이 없어. 근데 정상 고기압에서는 그 V의 속도에 제한이 있어. 그래서 중심이 고기압일 때 풍속이 무작정 빨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조금 덧붙여. 그래서 나머지도 한번 쭉쭉 따져봐. 여기 답도 쌤이 뒤에 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비교해보면 아마 해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여기 경도풍과 직윤풍의 관계, 요거는 아마 지투에서 했을 거야. 여기 있는 수식이 있고 직윤풍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양변에 여기 지금 F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로분의 1 라운드 분의 라운드 P가 남는데 거기에 요걸 대입하면 이 값은 FVG가 되겠다. 맞지? 이게 FVG가 되고 즉 요 식이 되고 이때 양변에 FV를 나눠주면 V분의 VG는
1 플러스 FR 분의 V가 된다. 그래서 요 수식을 혹시 G2 때 좀 다뤄봤었을까? 따로 안 다뤄봤나? 그래 좋아. 안 배웠으면 오히려 좋아. 자 그래서 요렇게 V와 VG 즉 지오스트로픽 윈드의 직유풍과 그다음 경도풍 V의 속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북반구 남반구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북반구만을 생각해보자. 그럼 F가 양인 상황, V가 양인 상황에서 이 R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 달라지겠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첫 번째 R이 양수일 때 R이 양수일 때는 V분의 VG가 어떻게 돼? 1보다 크겠지. 즉 VG가 V보다 클 거야. 즉 직유풍 속이 이 경도풍보다 빠르다는 거야. 그럼 R이 양수일 때는 어떤 경우가 만들어지냐? 여기 보면 그림 보면 알겠지만 R이 양수일 때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곡률이? 반시계 방향. 즉 이 상황인 거지. 이런 상황. 흐름 방향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의 회전, 저기압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경도풍은 어떤 경도풍이다? R이 양수일 때는 저기압성 경도풍인 거야. 그리고 두 번째 R이 음수일 때 한번 생각해보자. 와, R이 음수일 때. 그러면 V분의 VG는 어때? 1보다 작지. 즉 VG가 V보다 지금 풍속이 이 경도 풍속보다 작은 거야. 근데 R이 0보다 작은 음수인 상황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 거지? 시계 방향.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지지.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정상적인 저기압, 고기압 중에서 중심에 고기압이 있을 때 이런 바람이 가능해. 북반구에서는 F가 양수일 때는. 그러면 중심에 고기압이 있는 고기압성 경도풍을 의미하는 거다. R이 음수인 상황에서는 고기압성. 그럼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를 종합해서 이 두 개를 종합해서 한번 다뤄보면 지윤풍속과 저기압성 경도풍, 고기압성 경도풍 중에 뭐가 제일 빠르고? 고기압성 경도풍이 제일 빠르고 저기압성 경도풍이 제일 느리고 요 내용은 아마 너희가 G2 시간에 쌤이 요거는 G2 교과서에서 가져왔는데 요런 식으로 아마 배웠던 적이 있었을 거야. 편서풍 파동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고기압성 풍률이 있고 저기압성 풍률이 있는데 북반구의 경우 고기압성, 그 다음에 여기 지금풍, 그 다음에 저기압성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 뭐가 제일 빠르다고? 고기압성의 풍률을 가지는 즉 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할 때 만들어지는 그러한 고기압성 그런 흐름이 경도풍이 제일 빠르고 저기압성에서 느려지고 상층에서의 이러한 편서풍 파동 이런 패턴이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 배웠지? 지상에 고기압과 저 맞지? 고기압과 저기압. 그래서 고기압성 풍률에서 여기서는 흐름이 빠르고 그 다음에 저기압성 풍률에서는 흐름이 느리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 수렴. 그래 수렴. 여기 공기가 많이 빨리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천천히 나가니까 여기서 수렴이 생겨서 그래서 여기 지상으로 수렴이 발생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상의 고기압이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배웠었을 거야, 그렇지? 그래 그것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것을 이 R에 두고 지금 여전히 자연 좌표계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은 다 n 벡터와 관련된 이야기였으니까. 그래서 자연 좌표계 상에서 표현을 빌려 우리가 배웠던 G2에서 배웠던 그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 자 그래서 이 부분 쌤이 방금 얘기했던 거 막 여기 적었던 거 다 여기나 아니면 앞에 글로도 적어놨으니까 혹시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교시 수업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좀 많이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내용도 좀 그러니까 좀 나보다 좀 재미없는 것들이 많잖아.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일찍 5분 일찍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 좀 쉬었다가 15분 뒤에 2교시 수업 완성품도 좀 이어나가보자.